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시키면서 제가 가진 소박한 꿈 하나는 사돈끼리 친구처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첫째 아들은 사돈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바람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둘째 딸은 사돈들이 다 외국에 나가 계신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네요. 주변에 보면 사돈이랑 원수처럼 지내는 집도 많은데, 또 의외로 운동 같이 하면서 서로 노년의 또래 친구처럼 지내는 집도 많더라고요. 서로 자식들은 각자 알아서 살라고 하고, 딱히 장모 노릇, 시어머니 노릇만 안 하면 다 두루두루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사돈이랑 놀러 다닐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참 사돈복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애들이 다 수더분한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자기네들 삶을 재미있게 산다는 거였죠. 저희 며느리 고아로 자랐지만 아주 씩씩하고 시원시원한 아이입니다. 5명이 넘는 이모, 고모, 삼촌들 사이에서 커서 마치 엄마 아빠 한 10명쯤 있는 애처럼 구김없고 해맑아요. 저한테도 반말 존댓말 섞어가며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가끔은 제 딸보다도 더 딸 같아서 제가 며느리한테 오히려 속 이야기를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집안 어른들에게 사랑 많이 받아서 구김없이 자라기는 했어도 부모 일찍 잃고 아이가 나름의 마음고생도 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대한 이치도 나이에 비해 잘 깨닫고 있고, 본인도 어느 정도 결핍을 가지고 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인지 또래보다 어른스럽습니다. 제 아들보다 3살이나 어린데도 늘 누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며느리한테 제 철없는 아들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니까요. 딸 같은 경우는 사돈 어른이 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대요. 저도 상견례 때도 못 보고 해외 사업 스케줄 일정이 안 맞아서 결혼식 당일날 간신히 인사 한번 드렸습니다. 처음에 일정 안 맞아서 상견례도 못 한다는 얘기 듣고 사실 좀 당황해서 딸한테 몇 마디 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인데, 그것도 자식 결혼인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힘든가? 외아들인데 상견례 하시고 결혼식 때까지 계시면 안 되나? 결혼한 일주일 전에 상견례 해도 되잖아. 아, 엄마, 결혼식 참석하는 시간도 간신히 내실 수 있대잖아. 사업이 엄청 바쁘신가 봐. 우리 결혼 끝나자마자 바로 가셔야 한대. 우리 신혼여행 비행기보다도 더 일찍 한국 뜨신다니까. 에? 결혼식 당일날 다시 나가신다고? 아니, 너희 시엄마라도 좀 더 계시면 안 돼? 사업을 2분이 같이 하시나? 2분이 같이 하신대. 우리 공항도 같이 못 가. 결혼식 끝나고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다닐 동안 바로 공항 가셔야 된대. 정말 딱 오자마자 결혼식장으로 뛰어오셔서 딱 식만 보시고 바로 다시 공항. 아니, 무슨 교황님 스케줄이야 보니까.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있어. 아유, 좀 그렇다. 그래도 끝나고 차라도 한잔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어디 사돈 얼굴이나 기억하겠니? 그러게 말이야. 뭐 시댁에서 시집살이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시집살이고 뭐건 간에 어쨌거나 가족인데 좀 어우렁더우렁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도 있어야지. 정도 잡고 엉겨야 붙는 건데. 얘 사돈인데 길 가다 만나도 모르고 지나치겠어. 원래 미운정 고운정 붙어야 가족 되는 건데. 이건 미운정은커녕 고운정도 붙을 겨를이 없겠네. 그러니까 나도 사실 좀 그래. 근데 박서방 잘할 때도 엄마 아빠 서먹서먹했대. 워낙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자기도 남 같다고 하는데 뭐. 아유, 할 수 없지 뭐. 엄마, 우리 집 같은 집이 있고 또 그런 집도 있고 다 각 집마다 사정 없는 집 있겠어?
다 각자만의 사정이 있겠지. 딸이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왔다가 그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떠나는 부모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었고 대체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설명이나 해줘야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대신 말이라도 할 텐데 딸도 잘 모르고 사위는 그냥 말해도 모르신다고 웃기만 하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위의 부모님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시작하기 30분 전에 허둥지둥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보고 느낀 인상은 그렇게 복 있게 생기진 않았는데 라는 거였습니다. 사위가 훤칠하게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풍채도 좋고 가만 보면 씀씀이도 꽤 큰 편인 듯 했습니다. 집도 나름 평수 있는 집을 해서 제가 물색 없이 놀기만 한 제 딸내미 엄청 구박했거든요. 이 집에 살림 다 채워넣으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너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어서 엄마 아빠 아주 쎄빠지게 생겼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살면서 차근차근 갚을게. 저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살 필요 없고 살면서 둘이 같이 채워놓자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 요즘 같은 세상에 30평대 아파트 해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가는 건 나도 조금 양심에 걸려서 그래. 나 조금만 도와줘. 응? 딸이 웬수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결국 노후자금으로 조금 꽁쳐놨던 것까지 다 탈탈 털어서 딸 살림 사서 넣어주는 데 썼습니다. 아들 녀석 전셋집 하나 해주고 딸 살림 사서 넣어주고 하니까 정말 저희 부부 평생을 쏟아부었던 자금이 쑥쑥 사라지는 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도 사위 녀석이 워낙 번듯하고 괜찮아서 내 딸이 이걸로 편안하게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으면 아깝지 않다라고 그냥 생각하기로 했죠. 결혼 전에는 사위는 저랑 애아빠를 데리고 여기저기 좋은 데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구경도 잘 시켜줬습니다. 무뚝뚝한 제 아들놈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며느리는 딸보다 낫고 사위는 아들보다 낫고 이게 대체 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참 욕심도 많다. 그 딸이던 아들이던 사위건 며느리건 아무나 괜찮으면 어때?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집 자식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내 자식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아.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욕이라도 하고 등짝이라도 펑펑 때리지. 남의 자식이 마음에 안 들지? 야, 그건 속이 꽉꽉 막히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상처는 상처대로 생기고 전혀 일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너 완전 복 받은 거야. 그리고 너 저기 딸내미 사돈집이 다 미국에 있다며. 몰라. 미국인지 영국인지 나라도 모르겠어.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나 봐. 사위한테 물어볼 때마다 있다는 나라가 달라. 그거 얼마나 큰 복인데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애미보단 낫지.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 여기 주저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애미라고? 얘는 무슨 또 농담을 다큐로 받아? 아니 너야 뭐 며느리가 워낙 사근사근하다며. 요즘에 며느리들 소원이 뭔 줄 알아? 뭔데? 며느리들 소원이 또 따로 있어? 참견 안 하는 시어머니? 돈 잘 쓰는 시어머니? 아니 외국 사는 시어머니. 왜? 잔소리 안 해서? 자주 안 봐서? 외국 사는 시어머니가 소원일 게 뭐 있대? 아니 애들 적당히 키우면 바로 시어머니한테 보내가지고 해외 유학 보낸다잖아. 자기네들은 여기서 텅텅 골프 치면서 신나게 살고 시어머니만 쎄빠지게 손주 키우느라고 애쓰는 거지 뭐.
처음에야 좋지. 오래 못 본 손주 본다고 행복하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 그것도 공부하러 온 애들? 나중엔 자식 키우는 거보다 더 열과성을 다해야 하고 치사하게 돈 몇 푼 더 든 거 자식들한테 말하기도 뭐해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담하고 아주 해외 입양 보내는 거하고 다를 거 없다더라. 아, 그래? 그런 경우도 있구나. 너희 집은 애 낳자마자 외국 생활은 당첨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쁘게 외국에서 산다니 돈 없는 집도 아닌 것 같고 마인드도 열려 있을 거고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하나씩 안 붙여주겠어? 너 애 안 키워줘도 되겠다. 노났어. 노났다고. 그런가? 아이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세상을 헛살았네. 난 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까? 곱게 살아서 그래. 꼼수 안 쓰고 그냥 곱게. 행복한 거지 뭐. 친구 말을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사돈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고 후다닥 보내야 된다는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라도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아니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숫기가 없어요? 제가 뭐라도 물어볼라 치면 슬금슬금 자기 아들 눈치 보면서 단답형으로 탁탁 대답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업할 관상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그래도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이면 온몸에 귀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태는 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빈티가 줄줄 흐르는 게 아니 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돈이 붙었길래 그렇게 사업을 거하게 한다고 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제가 자기 부모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싫은지 제가 사돈한테만 가까이 다가가면 자꾸만 저를 불러서 이 사람 인사해라 저 사람 인사해라 하면서 저를 끌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결혼식이야 뭐 애들이 준비한 대로 즐겁고 화려했죠. 그런데 딱 결혼식 끝나서 가족사진 찍고 나서 제가 사돈 어른이랑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말이라도 좀 나눠보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사위가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죄송해요. 결혼식 사진 찍느라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부모님이 비행기 놓칠까봐 후다닥 가셨어요. 인사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안 보이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다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에? 그냥 가셨다고? 그냥 이렇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 인사하는 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죄송해요. 이번 비행기 놓치면 내일 늦은 시간에나 떠날 수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계약을 놓치게 된다고 부랴부랴 가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결혼식 끝나고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후다닥 도망가 버리나 싶은 게 영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사위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비행기 몇 시간 늦춰보려 보니까 도저히 표가 없었대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희도 신혼여행 비행기 예약하는데 힘들었던 거. 그래, 알긴 알지. 요즘에 한창 시즌이라 나가는 사람도 많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비행기표 구하기 힘든 거. 아유, 그래도 어쩜 인사 한번 이렇게 안 하시고 가시나? 너무 서운한데, 너무 서운한데, 너무. 에이, 장모님. 아니,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사위가 애교를 떨며 저를 안고 얘기하니 더 화를 낼 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서운함은 가시지 않고 이거 영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사돈들은 떠났고 비행기는 날랐고 저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사돈 딱 한 번 결혼식 날 그것도 다 본 시간 합쳐봐야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만난 거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바깥사돈 코알에 큰 점이 있었던 거
안싸돈 이마 옆에 약간 흉터 같은 상처가 있었던 거, 그런 정도의 특징은 기억이 나죠. 얼굴은 가물가물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사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닮은 구석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위 얼굴에서도 그 얼굴이 확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 참 돈복이 없어야 되는데 사위는 그래도 좀 돈을 벌어서 그런지 얼굴에 복살이 좀 붙어 있거든요. 처음 딸이 연애할 때도 보면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사위를 만나고 들어올 때면 항상 옷도 참 예쁘게 입고 오고 가방도 늘 세련된 걸 들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때마다 자기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자애 치고는 센스도 있고 씀씀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혹 결혼 후에도 그렇게 쓰려나 싶어 조금 걱정하다가 오지랖인 줄 알면서도 딸한테 한번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허망하게 돈을 쓰는 건 아닌지,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름 금융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개념도 똑바르고 성실한 모양이었어요. 그 정도면 제 친구 말대로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되죠. 자꾸만 저 혼자 사돈이랑 놀러 가고 싶다는 꿈을 꿔서 그렇지, 그것만 제외하면 뭐 다 적당적당 만족할 만한 삶이기는 했습니다. 나름 제 친구들한테도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즐겁더라고요. 애들이 나이가 드니 전원 생활이 그립다며 그렇게들 땅들을 사고 시골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평생 처음 가보는 동네도 친구들 덕에 여러 번 갔습니다. 다들 손들은 얼마나 큰지 턱턱 큰 땅들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지어서 친구들이 지은 집만 돌아다녀도 몇 날 며칠은 심심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날도 친구 초대로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인지 2시간 정도 걸리는 동네를 찾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동네 입구부터 완전 시골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아, 이런 곳에 살면 참 공기도 좋고 좋겠다라는 생각에 천천히 둘러보고 있는데 맞은편에 길을 건너고 있는 부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 천천히 느리게 걷는 부부는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저 얼굴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몹시 남루한 옷차림이었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손에 각각 김밥을 한 줄씩 들고 정말 천천히 걸어서 한 낡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지은 지 좋기 30-40년은 된 듯한 아주 낡은 빌라 건물이었죠. 겉으로만 봐서는 당초에 어떤 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마침 옆에 부동산이 있길래 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옆에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퉁명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이 달방 사시려고? 달방이라뇨? 그게 뭔데요? 아이 달방 몰라요, 달방. 그러니까요. 달방이 뭐예요? 에이, 간단하게 말하면 월세 같은 건데, 아이 돈 없는 사람들이 매달 얼마씩 내고 사는 그런 거요. 하기야 뭐 입고 계신 거나 뭐 하고 계신 거나 보면 뭐 달방 사실 분은 아닌데, 아이 왜 달방 건물을 물어보시나 했네. 아이 혹시 저 건물 사시게요? 그렇다면 제가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거 제 친척 건물이라. 아, 저기가 그런 건물이에요? 예? 아이 직구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이 정말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냥 뭐 하는 건물인지 궁금해서요. 건물이 빌라도 아니고 애매하게 생겨서 그냥 궁금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이 그러셨구나. 아이 저기가 달방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증금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건물이에요. 지은 지는 한 40년 됐고 아이 뭐 그냥 고시원보다 조금 흐려나? 아유 그런데 저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이 뜨거운 물도 안 나와 화장실도 공용이야. 특히 나이 드신 분이 사시기에 너무 힘들어. 우리 친척형 건물인데 원래는 부수고 상가 올리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오래전부터 사시던 노인들이 울면서 빌었대요. 여기서 나가면 정말 길에서 살다 죽어야 하는데 몇 년만 자기네들 살 동안만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들어가시는 것 같던데. 에휴,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죠. 그래도 길거리에 나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요즘에 그래도 창문 붙어 있고 문 있는 저런 건물에서 한 달에 15만 원 내고 어떻게 살아요? 아마 전국에 저기밖에 없을걸. 퉁명스러운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듣고 나니 어쩐지 그 안으로 들어간 그 노부부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슬그머니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걸 무릅쓰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몇 명이나 살아요? 글쎄, 뭐 안 그래도 조만간 다 저기 때려 부순다는 소문이 나서 많이 나갔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거의 다 나가가지고 몇 명이나 살려나? 한 열 몇 명 살려나? 왜?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어떤 부부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부부? 한 2년 전에 들어온 부부 말하는 거구나. 2년 전에요? 그전에는 저 아래 뭐 지금 재개발 들어간 땅 거기서 뭐 그냥 천막 같은 거 대충 치고 뭐 어떻게 살던 부부인데 2년 전부터 저기 들어와서 살아요. 아들이라고 가끔 와보는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그 부부 이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아들은 올 때마다 엄청 좋은 차 타고 오거든. 그런데 와서 자기 부모 딱 밥 한 끼 사주고 방세 몇 개월치 한꺼번에 내주고 그리고 또 훅 가버려. 에휴, 그냥 고려장이지 뭐. 그런데 뭐 자식 욕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부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사연이 사람들 많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사모님 오신 김에 땅이나 좀 보시지. 아니에요. 저 그냥 어차피 친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냥 친구 집 놀러 온 김에 여쭤봤어요. 여기 달방 건물이나 땅 관심 있으면 말해요. 내가 잘해드릴게. 친구 여기 있으면 여기에 사시면 되겠네. 서로 벗하면서. 참 이상하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노인들이 왜 자꾸 제 마음에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한 마음을 안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은 좋더라고요. 아까 봤던 달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화사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 꾸며놨는지 그냥 그 앞에만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해도 멍하게 멍 때리며 앉아 있겠더라고요. 신나게 고기 구워 먹고 맛있게 밥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얼마 전에 좀 이상한 일 있었다.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그날 마침 마당에 수로 공사가 있어서 잊어버렸네. 무슨 일?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네 사돈을 본 것 같아서. 어? 우리 사돈이 왜 여기 있어? 너 그리고 내 사돈 어떻게 기억해? 아유 기억이야 하지. 네가 결혼 전부터 워낙 네 그 딸내 사돈 바빠서 얼굴도 못 봤다고 투덜투덜 거렸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식 당일날 대체 어떤 양반들이길래 이렇게 바쁜가 싶어서 다른 건 안 보고 내가 네 사돈 얼굴만 뚫어지게 봤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 아니 사돈 관상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박복하게 생긴 양반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복이 붙어가지고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할까? 라고 생각했거든. 어머 얘 사실은 나도 그랬어. 나 지금 너무 놀랐다. 역시 사람이 보는 눈 다 거기서 거긴가 봐. 나도 똑같이 생각했거든. 복 하나도 없이 생겼는데 어찌 그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까 하고. 희한하게 친구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돈 얼굴을 내가 엄청 열심히 뜯어봤거든. 그래서 네 사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근데 얼마 전에 동네 지나가다가 근처 김밥집에서 네 사돈 부부가 김밥 싸고 있는 걸 봤다. 처음엔 아니 외국에 있다는 양반들이 왜 여기서 김밥을 싸고 있지?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행색도 초라하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설마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세상에 그렇게 닮은 사람도 있나? 네 바깥 사돈 얼굴에 점 있고 안 사돈 이마에 흉터 있지? 맞아. 나도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점이랑 흉터는 기억해. 그러니까 나도 기억하거든.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딱 그 자리에 점 있고 흉터가 있더라고. 그래? 그건 진짜 이상한데. 그치? 좀 이상하지? 나도 이상했어. 그래서 기억한다니까.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아까 제가 친구 집에 오기 전에 부동산 앞 그 달방이라는 곳에서 본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본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닌가 싶으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봤던 그 얼굴들이 탁탁 떠오르는 겁니다. 아유,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너도 뭐 이상한 거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내가 이 앞에 부동산 있잖아. 너희 집 들어오기 전에 읍내 쪽에 내가 좀 일찍 도착해서 거기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 부동산 앞에 달방? 뭐 그런 거 하나 있더라. 맞아, 하나 있어. 아유, 거기 사시는 분들 안쓰러워. 밥이나 제대로 드시는지 몰라. 그런데 달방은 왜? 아니, 그 달방에 들어가는 부부가 조금 낯이 익은 거야. 내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저 얼굴을 내가 어디서 봤나 엄청 궁금해하던 차에 지금 네 얘기 듣고 보니까 왜 그 사람들 우리 사돈 같냐? 아유, 야, 그건 아니지. 그 달방 한 달에 30만 원도 안 해. 한 15만 원? 너 사위 돈 잘 번다며. 그 돈 잘 버는 집 부모가 왜 달방 살고 있겠어?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네가 본 사람들 내가 봤던 그 사람들인가 보다. 아니 그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얘 얼굴이 닮은 사람이 부부고 그렇게 점 있고 상처 있는 곳까지 쏙 빼닮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자 갑자기 친구도 표정이 기묘해지더라고요. 하긴 그렇네. 얼굴이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흉터랑 상처까지 닮은 부부가 있기는 참 쉽지가 않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그런데 사실 아까 그 사람들 흉터 얼굴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는 못 보기는 했어. 아유 그러면 아닐 거야. 아니면 네 사위한테 물어봐. 혹시 부모님 한국에 들어와 계시냐고. 그러게 그럴까 보다. 참나 이게 대체 뭔 상황이라니? 사돈 얼굴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내가 여기에 집안 지었으면 너 평생 네 사돈이랑 닮은 사람이 이 동네에 산다는 것조차 몰랐을 거 아니니. 그러게 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날은 친구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사위가 소갈비를 한 짝 크게 가지고 집에 왔길래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물어봤어요. 저기 박서방, 그런데 부모님 혹시 한국에 계셔? 그러자 사위 얼굴이 갑자기 굳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 친구가, 아니, 내가 길 가다가 부모님이랑 비슷하신 분을 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디서요? 그런데 그 순간 몹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그곳에 없으면 어디서요? 라고 질문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거지 어디서 봤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사위가 어디서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라, 이거 봐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그냥 여기 우리 집 근처에서.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 지금 저도 어디 계신지 몰라요. 오늘은 이탈리아, 내일은 프랑스. 얼마나 바쁘신데요. 그러자 옆에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바쁘신가 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영상통화라도 좀 해서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거든? 근데 영상통화할 시간도 없으시다고 그래서 나 통화도 한 번도 못했어. 그래? 아유, 시부모님 얼굴도 까먹겠네. 나도 가물가물한데. 어머님, 그런데 저희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 기억하세요? 아니 얼추야 기억하지. 자세하게는 생각이 안 나도 대충 어떻게 생기셨다 정도는 기억이야 하지. 보면 알겠지 보면. 저도 모르게 사위한테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그 동네에 제가 갔다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짓고 자기 부모님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 없으시다고 나중에 통화하게 되면 안부 챙겼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겠다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참 처음으로 사위의 웃는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사실 사위가 웃는 얼굴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사내 아이 치고는 환하게 웃는 얼굴인데다가 워낙 인상도 좋고 훤칠해서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처음으로 사위 얼굴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자기 부모한테 내가 궁금해 하더라는 말, 내가 안부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를 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요. 이상하죠? 정말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로부터 얼마 동안은 저희 사돈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제 친구네 집에 갈 일도 없어서 어영부영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얘, 아무래도 내가 본 사람 있잖아. 네가 그때 우리 동네 부동산 앞에서 봤다고 한 너희 사돈 같다는 사람. 진짜로 너희 사돈인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가 전해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저랑 달리 친구는 한번 궁금한 게 생기면 참지 못하는 아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 별명이 셜록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많아서 맨날 물어보러 다니고 이상한 것만 생기면 자기가 알아내겠다고 추리하고 다니고 그래서 별명이 셜록이었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 듣고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아마 동네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근히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부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달방 산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보통 그 달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한 종류는 근처에서 노동 같은 일을 하느라 짧은 시간 동안 머물기만 할 장소를 찾는 사람이었고 한 부류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잠깐 들어와서 머무는 정도 그만큼 오래 살 곳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부부는 부동산 주인의 사촌인 달방 주인도 놀랄 만큼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말에 의하면 달방 빼지도 못하게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치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달방 월세 얼마나 한다고 부모가 사는데도 한 푼도 더 주는 법 없이 꼬박꼬박 그것도 현찰로 정확하게 1,000원짜리 한 장까지 계산해서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반찬도 좀 주고 밥집에서는 남는 밥도 한 번씩 그냥 먹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둘이서 그렇게 없이 살아도 염치는 있고 뭔가 뻔뻔한 건 없는지 공짜로 밥 주면 그 다음날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놓고 슬그머니 설거지라도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이 참 나쁜 놈이라고 다 같이 욕을 하고 있다네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아들 인상착의가 네 사위 같단 말이지. 아유, 그럴 리가 있어? 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사위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 해외에 있는 거 맞고 너무 바빠서 자기도 연락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어. 네 사위차 혹시 까만색 세단 아니야? 응, 까만색 세단이지. 에휴, 그런데 뭐 까만색 세단이 세상에 한두 개니? 그래, 까만색 세단이 세상에 한두 개는 아니지. 근데 그 차에 빨간색 하트 스티커 붙어 있지? 그때부터 갑자기 제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위차 빨간색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스티커 붙였다고 약간 구박을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스티커? 붙어 있지. 내가 어제 그 스티커 붙은 까만색 세단이 그 달방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우리 사위 어제 출장 간다 그랬는데, 부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부산은 무슨, 야, 내가 네 사돈 얼굴은 기억 못해도 네 사위 얼굴은 기억하거든? 정확히 네 사위였어. 사위가 그 달방에 있는 그 부부 만났다고. 부동산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와가지고는 그 두 사람한테 봉투 하나 쥐어주고 쿨하게 떠나더라.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물어봤거든. 야, 네 사위 진짜. 그때부터 친구가 해준 얘기는 몹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가 다다다 달려가서 일단 인사부터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방금 아드님이신가 보다. 너무 훤칠하니 잘생겼네요. 그때부터 사돈어른 두 분이 표정이 몹시 불안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어쩐지 여기에서 나 당신 아들 장모랑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말을 걸었대요. 아우, 아드님이 이렇게 번듯하게 좋은 차 몰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여기 사세요? 같이 살자고 하세요. 아유, 저도 참 아줌마 오지랖이다. 그쵸? 아유, 아니에요. 해준 것도 없고 잘할 때 지원해준 것도 없는 부모인데 어떻게 저희가 부모라고 애한테 부담을 주겠어요. 그냥 저희 이렇게 살 수 있게 돈 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고 있어요. 어머, 그럼 아들 결혼은 했어요? 네,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유, 며느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저희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는 꼴이 이런데 며느리 와봐야 불편하기만 하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이러고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좀 살펴보고 그래야지. 며느리 나쁘다.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이만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내가 얘기하면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이렇게 보고 저리 보고 다 했거든? 근데 네 사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혹시 자기 아들 며느리 욕먹는 걸까봐 얼마나 조심하면서 얘기하든지. 내 마음이 다 짠하더라. 대체 네 사위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래? 뭐, 아니 자기 부모를 이렇게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혼란스러웠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화사하게 웃던 사위가 너무 소름 끼치고 남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딸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혹시 딸을 제가 잘못 키워서 이런 부모면 네가 인연을 끊어야 결혼한다고 협박을 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돈들이 저를 기억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이 그런 데서 몇 년씩 살고 있다는데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찾아가서 자초지종이라도 들어볼 요량이었습니다. 친구 말을 듣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달방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침 사돈 부부가 또 손을 잡고 다정하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돈들은 처음에는 제 목소리를 못 들으신 듯 그냥 스쳐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사돈 어른, 사부인! 그제야 돌아본 두 분은 저를 보고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려고 하셨는데 제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아니 왜 저를 보고 도망가세요? 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 앞에서 뵙고 혹시 사돈 어른 아니신가 했어요. 이런 걸로 어떻게 하지? 아유, 우리 애가 가면 난리 날 텐데. 아니 박서방이 그럼 정말로 두 분이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을 그냥 여기 이렇게 둔 거고요? 갑자기 화가 울컥 솟아오르더라고요. 아니 세상 천지 어떤 놈의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산답니까? 학대하거나 자기를 어렸을 때 버린 부모라면 그래도 한번 이해해보려고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사돈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돈 두 사람 얼굴이 너무 하얘지고 눈둘바를 몰라 하길래 제가 일단 근처 카페로 모셨습니다. 일단 앉아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두 분께 얘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이, 그러니까. 아이, 이게 참,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두 분이 왜 면목이 없어요? 두 분이 면목 없으신 건 아니죠. 두 분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말씀해 주세요. 사돈이 얘기한 건 참 기막힌 얘기더라고요. 제 사위가 아주 욕심이 많은 놈이었나 봅니다. 학교 다닐 때 몇 번 집이 너무너무 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 당하고 사랑했던 여자한테 차인 적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상처받고 나서 제 사위가 선택한 방법은 엄마 아빠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돈한테 아니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대체 그게 자식이냐. 만약에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나 우리 딸 결혼 안 시켰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갑자기 사부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자식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고 평생 피해만 준 못난 부모예요. 항상 사돈 어른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정말 친부모한테 사랑받은 것처럼 살살 피어나는 모습 보고 멀리서나마 사부인 건강과 복을 기원했어요. 아이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데 정말 못난 사위놈의 새끼. 자기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서 숨기기만 했던 게 몹시 괘씸하고 혼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돈에게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어디 자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돈 어르신들이 너무 맘 아프고 불편하신 것 같으니 제가 조금 더 이놈의 사위 어떻게 벌줄지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겠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하겠습니다. 이사하시죠.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이사하시자고요. 제가 이런저런 비밀 지키면서 돈 쓰려면 저도 큰 돈은 못 씁니다. 저희 사는 근처에 그래도 꽤 깨끗하고 넓은 고시원 하나 있어요. 그 고시원 하는 사장님이 저랑 친해서 깨끗한 방은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시죠. 저희 집 근처로 가세요. 네? 아유, 그래도 사돈집 눈에 보일까봐 저희가 이 멀리까지 와서 자리 잡았는데 저희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면목 없다는 말도 금지해요. 아니 대체 뭐가 면목이 없으세요? 자식 잘 키우셨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대체 뭐가 면목이 없으신 건데요? 나 참 면목 없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협박 반 설득 반해서 저는 사돈들을 저희 동네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시원으로 일단 모셨습니다. 그 고시원이라는 데가 일반적인 고시원처럼 그렇게 좁고 좀 불편한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작은 원룸이라고나 할까요? 방 안에 화장실도 작은 조리시설도 있는 그런 곳이라 나름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들어오려고 꽤 경쟁이 센 곳이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잘 아는 부동산 주인이 고시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주인이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시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요청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돈 내외인데 지금 사정상 호텔 생활도 조금 곤란하신 상태고 우리 집에 계시기도 조금 애매해서 잠시 동안만 고시원에 계시게 하는 거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이죠. 제 사돈이라고 하니까 부동산 사장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었는지 금세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시원에서 가장 통풍도 잘 되고 그나마 창문이 있어 풍광도 보이는 그런 곳으로 방을 내주지 않았겠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사돈어른 둘을 고시원으로 모시고 저는 대체 사위와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돈이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가 자기 아들이 한 번 더 내려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달방 수리할 일이 있는데 그거 돈 주러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뭔가 계좌이체를 하면 자기 아내한테 그 내역이나 이런 거를 말해야 되니 항상 직접 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놈의 자식 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완전 범죄만 저지를 놈이라며 사실 속으로 욕을 좀 했어요. 제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었는지 사돈 어르신이 얼른 변명하듯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워낙 옛날부터 이런저런 일처리는 철저히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부모는 자기 욕먹을까봐 조금만 내 표정이 변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 부모 창피해서 숨기려고 하고 정말 내가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골이 꽉꽉 아파왔습니다. 일단 사위한테 말하기 전에 제 딸한테 먼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한편으로는 제 딸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딸 그렇게 못되게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 지 시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알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행동을 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렀어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너, 네 시부모님 진짜로 어디 계신지 몰라? 모른다니까. 안 그래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싸웠어. 아니 내가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좀 너무하신다. 그래도 며느리가 영상통화 한 번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5분짬을 그렇게 안 내주시냐. 나 같으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라도 한 번 얼굴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자기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래. 바쁜 사람 어떻게 하냐고. 네가 사업을 아냐고. 그래서 어제 대판 한 판 싸웠어. 근데 엄마, 왜 자꾸 우리 시댁 물어봐? 무슨 일 있어? 너 엄마 말 잘 들어. 그러자 딸이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순간 불안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나 엄마 그런 표정인 거 처음 봐. 나 불안해. 무슨 얘긴데? 엄마, 빨리 말해봐. 엄마 무슨 연락받은 거 있어? 우리 시부모님 해외에 계신 거 아니야? 한국에 계시더라. 딸이 정말로 놀란 얼굴이 되더라고요. 저 애 키운 엄마잖아요. 제 딸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이렇게까지 놀란 얼굴이면 이 녀석은 정말로 자기 시부모가 한국에 있다는 거 몰랐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한편으론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만약에 사위가 한 행동에 제 딸이 동조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 사위보다도 제 딸한테 더 실망했을 테니까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시부모님 어디 계셔? 이 근처 고시원에 계셔. 어? 고시원? 그게 무슨 소리야? 고시원이라니. 딸이 놀라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천천히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제 딸한테 이렇게 무서운 면이 있나 싶게 흥분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새끼랑 이혼한다서부터 시작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그게 사람이냐고 펄펄 뛰기 시작하는데 딸이 그렇게 험한 욕을 하면서 흥분하고 화내는데 아유, 저는 한편으론 그 모습 보고 안심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딸을 잘못 키운 게 아니구나. 이 녀석이 그래도 생각은 똑바로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좀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치고 제대로 된 인간 없어. 내가 아주 오늘 단판을 지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네 시부모가 혹시 그렇게 돼서 자기 아들한테 피해갈까봐 몹시 불안해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자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 아버님 어머님 고시원에 계신다고? 아니, 고시원에 계시면 어떡해. 엄마도 그렇지. 호텔에 모셔야지. 고시원에 모시면 어떡해. 예, 호텔을 가시려고 하니? 고시원도 간신히 모셨어. 절대 안 가시려고 한 거 내가 고시원 얼마 안 비싸다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모시고 온 거야. 아, 못 살아. 고시원이 뭐야, 고시원이. 나 당장 집으로 모실 거야. 이 인간이 난리치던 브루스를 주건 신경도 안 쓸 거야. 미쳤어. 진짜 미친놈이야. 불같이 성질을 내며 딸이 저한테 고시원 위치나 말하라고 버럭질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버럭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래, 이런 일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아이로 커져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딸을 데리고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자기 시부모님을 만난 딸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잘못을 빌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남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며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고생시켜서 죄송하다며 자기 시부모 손을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자식 농사는 일단 성공이다라고요. 그리고 딸은 시모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이었지만 자기가 씩씩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인생에 아들은 없을 수 있는데요. 며느리는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아들 말고 며느리 믿고 사세요. 아셨죠?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여기서 단 하루도 이렇게 지내시는 거 못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딸 너무나도 멋있게 자기 시부모님 손 딱 잡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가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면목 없고 미안하다고 말이죠. 와서 잘못 빌려고 했는데 제 딸이 그냥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전화하라고 했대요. 당연히 죄송하고 면목 없어야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부모님을 그런 데다가 그렇게 둘 수가 있어? 어? 나 너무 실망이고 너무 충격이야. 그리고 내 딸도 자네한테 아마 많이 실망했을 거네. 네, 엄청 혼났어요. 저 와이프한테 맞았습니다. 맞아도 싸. 그거는 내가 편들어 줄 수가 없어.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스럽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이 없었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부모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딨어. 자네 정말 많이 잘못했어. 사위는 저한테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사실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었는데 저한테 용서 빌고 있는 사위 옆에서 엉엉 울며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고 있는 두 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더 이상 사위한테 세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사돈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아들 용서하셨으면 저도 사위 용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자책하지 마세요. 저희가 죄가 많습니다. 저희가 진짜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피해만 주고 저희가 정말 죄가 많아요. 사부인,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 사위 갖다 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사위는 평생을 부끄러워하던 자기 부모를 다시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저희 딸한테 혼이 났는지 아주 제 딸이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움찔움찔하면서 아주 냉큼냉큼 잘도 움직이더라고요. 세상 천지 저렇게 말 잘 듣는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 사돈은 두 분 다 사위랑 딸이 대출받아 마련한 아주 작은 전셋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노년을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이랑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라 저는 제 소원이었던 사돈과 함께 노는 노년을 슬슬 즐기고 있어요. 몰랐는데 사부인이 저랑 아주 취향이 비슷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꽃도 같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같고 요즘에 아주 우리 사부인이랑 찜질방 가서 드라마 보며 계란 깨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직 사위는 제 눈치 살살 보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저 그 친구가 엄청 효자라는 거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부릅뜨고 있는 세모는 안 바꾸려고요. 잔뜩 긴장해서 자기 부모한테 끝까지 잘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